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의 시작이 엄마표 영어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지금 재테크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재테크의 시작이 엄마표 영어였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유치부 초등학교 어머니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 키우기에 돈도 많이 들고 아이한테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재테크는 꿈도 못 꾸잖아요. 아 저도 남편이 이제 혼자 돈을 벌어서 이제 서울에서 살라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것보다 물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저희가 처음 딱 결혼하고 돼지갈비집에 갔는데 그 당시 1인분에 뭐 9,000원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큰 불판을 사서 집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그랬는데, 왜냐면 대구에서는 그 당시에 돼지갈비 그러면 3,000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지금 제가 놀래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식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두 명이 태어나면서 아마 주사 맞고 모든 게, 지금은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만 그때는 다 돈을 냈어야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뭐 그렇게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긴 한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정말 제가 전략해야 했습니다. 뭐 아이를 뭐 어렸을 때 머리도 제가 잘라주고 옷도 다 물려 입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글을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에 보낼 게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 그러면서 숫자 가르치고 더하기 빼기 가르치고, 그리고 뭐 곱하기 하고, 그리고 나누기 하면서 점점점, 그러면서 고3 때까지 거의 뭐 집에서 엄마표로 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잠깐 한두 달 학원 보내봤습니다. 근데 보내보니까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간두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한글도 제가 가르쳐 보고, 숫자도 해보고, 뭐 곱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영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알파벳 정도는 제가 가르쳐 뭐 계속 익숙해지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찰나에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를 이제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같이 영어를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이 엄마표를 영어를 해서 지금 아이가 뭐 영어가 조금 자유롭고 자기 쓰고 싶은 말 다 쓰고, 또 영어로 지금 또 군대도 어학병을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물론 2차 결과가 좀 있으면 며칠 뒤면 발표나는데,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게 제 자신에게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재테크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요. 재테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돼서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재테크에서는 내가 깔고 사는 집은 좀 최대한 저렴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깔고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강남에 살고 있다. 몇십억짜리 강남에 살고 있다면은 돈을 잘 모으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 쳤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는 물가가 모든 게 비싸고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이제 연세대 이제 친구들이 뭐 주말 되면은 집에 갔다 오잖아요. 머리 자르는데 4만 원이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주말에 오면은 동네에서 남자들 자르는 머리에서 2만 원 주고 자르거든요. 근데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머리 자르는 게 4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또 파마 같은 거 하면은 한 20만 원 가까이 한대요. 그 소리 듣고 엄청 놀랐는데, 그래서 재테크에서는 내가 깔고 있는 집이 너무 그런 데 살면은 돈이 종잣돈을 모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느낀 점은, 어머니들이 뭐 유치원, 병설 유치원을 보낼까, 일반 유치원을 보낼까, 뭐 영어 유치원을 볼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실 때 이것도 알고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아이 뭐 이제 영어 유치원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정도만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아이를 만약에 영어 유치원에 보냈잖아요. 아마 영어 유치원에 보내신 어머니들은 다 생활 수준이 아마 어느 정도는 다 되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과 가끔씩 모임 있으면 그런 그 메이커,
뭐 명품 가방도 한번 들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생일 파티를 하면 어떤 장소에서 빌려서 했다. 그러면 내 아이도 생일 때 아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약간 메이크 있는 옷을 입고 온다. 그러면 아마 얘도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될 거고. 그렇게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이가 영어가 좋아지고 뭐 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뭐 영어 유치원을 4세, 5세, 6세까지 보냈다 쳐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영어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유치원 때 돈을 그만큼 들여서 영어를 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 그런 식으로 계속 원어민 선생님 붙이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돈은 점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엄마표 영어는 물론 DVD랑 책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책을 살 때 제일 처음 그림책을 많이 사잖아요. 아이들은 CD가 달려 있어야 되고요. 들려줘야 되니까. 그게 얇고 조금 비싸서 그렇지. 챕터북이나 예를 들면 뭐 리더스북 이렇게 책이 뒤로 갈수록 CD가 없고 책이 점점 쌉니다. 예를 들면은 해리포터 만약에 거의 뭐 이렇게 영어만 적혀 있잖아요. 그림이 없이. 그런 책들은 거의 뭐 10,000원, 20,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유치원에 보내셨던 어머니들은 점점 갈수록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만약에 엄마표 영어를 또 하면서 돈이 절약될 수 있었던 점은, 엄마표 영어를 잘하려면 최대한 어머니가 시간을 확보시켜 주셔야 됩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학원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최대한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아이를 시키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교육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재테크는 지금 아이 키울 때는 뭐 내가 뭐 부동산을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략했던 게 그게 자라면서 아이들이 또 그걸 보고 자라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아이한테 경제 교육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머니들이 만약에 난 나중에 뭐 아이 좀 키워놓고 노후 준비하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전략할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고요. 초등학교 때 전략을 해야 그게 습관이 되고 또 이제 몸에 배어서 더 잘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돈을 막 몇백만 원 들여서 수업 공부를 가르쳤던 애가 중고등학교 가서 점점 줄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진짜 얘가 만약에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기회를 주고 싶을 때, 뭔가 이게 엄마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런 뭐 예를 들면 장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럴 때 그래 너는 사교육비 안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또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정말 돈 들여서 했는데 아마 돈도 안 모여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됐을 때, 나중에 뭐 정말 고등학교 때 만약에 진짜 돈 좀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싶은데 그때 돼서 또 못 시키는 경우가 더 생길 겁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가 거의 지금 50살인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제 주변의 지인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거의 다 뭐 생각하는 게 아이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로 사줬어. 뭐 이런 관심하고 다들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변을 살펴보면요. 물론 엄마표로 했는 사람은 그 지인들 중에 저 혼자뿐인데, 아, 물론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지금쯤 남편이 정말 엘리트 뭐 회사원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외국에 나가서 발령 나서 식구들끼리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더니 너무 회사 이게 돌아가는 게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간두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막 허덕이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나이 때 또 실직하셨는 남편도 있고 보면은 엄청 많아요. 제 나이가 됐을 때는 그 아이들도 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은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인들이 제 나이쯤 되니까 다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래 만약에 전략을 해서 돈을 좀 모아놨다면 지금 재테크로 만약에 그때 재테크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를 만약에 활용하셨다면 이런 상황이 됐어도 아마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그때부터 전략을 하고 또 엄마표를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아이도 영어 잘하고 공부도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뭐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겠죠. 하지만 잘 안 돼도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된다고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살짝 뭐 올라갔을 때 뭐 고등학교 바로 직전에 잠깐 학원을 보내봤다 했잖아요. 보내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한 번을 학원을 갔더니 만약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10,000원을 준대요, 학원에서. 10,000원을 주는데 그 애는 좋아서 막 그러는데 얘는 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막 수학을 푼다고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막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컵라면을 재어 놓는답니다. 만약에 배고픈 애들 먹으라고. 자기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대요. 정말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컵라면 먹고 노는 애들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허술에 장난치다 가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학원 절대 안 다닐래요. 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이제 아이가 집에서 공부해봤던 습관이 잡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해야 되지, 학원이 내 만큼 걱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니들, 노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정말 이제 공부를 시키고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모든 정보가 이제 요즘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뭐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더 요 우물안 개구리에서 살지만, 아이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잘 길게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나중에 막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나중에 얘가 이렇게 뭐 영어는 뭐 잘하게 되는 거 보장되거든요. 근데 공부 쪽이 아니고 다른 방향을 하고 틀고 싶을 때 그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를 아마 이렇게 엄마표를 했을 때 아이에게 기회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현명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